이번에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자, 영업권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형자산 할 때 영업권이 나왔었거든요. 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주대형은 주소형의 주식 30%를 50억에 취득을 했는데, 주소형의 순자산 공정 가치가 150억이에요. 자, 그러면 150억 원에 30%를 계산하면 이게 45억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45억 주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50억에 취득, 5억을 더 지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억 원을 더 지급을 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업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억 원만큼을 영업권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주 대형은 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이제 50억에 취득했는데 5억 투자 차익을 자, 영업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냥 무형자산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뭐 상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이게 공정가치 모형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재평가 이익이나 재평가 손실 뭐 또는 이제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공정가치 모형만 적용하는데, 참고로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잖아요. 자, 손상차손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이 각각 달랐습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이익, 기타 포괄로 처리하고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했죠. 투자 부동산은 자, 이거 평가 이익만큼 이익으로 인식하고 손실만큼 말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무형자산은 자, 이거 영업권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럼 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가치를 하락을 시켰는데 가치가 나중에 회복돼요. 그러더라도 손상차손 환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자, 최초 취득은 취득원가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안에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 손익,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해줬는데, 이 앞에 강의에서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3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10억 원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3억 원만큼 지분법 이익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단기 손실이 났다면 이때는 지분법 손실이 나오겠습니다. 저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도 봐주셔야 되는데, 자, 배당금을 받아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법을 적용하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감소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당사는 자, 우리 회사가 A 기업 주식에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A기업에서 자, 현금 배당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할게요. 1억 원을 배당을 이제 결의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급까지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얼마 받아요? 3천만 원을 받겠죠. 차변의 현금 3천만 원을 받을 텐데, 자, 대신에 내가 투자한 A기업의 순자산이 1억 원 감소하죠. 그럼 1억 원 감소하는데 나는 이제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30%에 해당하는 3천만 원만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자, 피투자 기업이 이거 기타 포괄 손익 있죠. 자, 기타 포괄 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도 자, 이거 지분율만큼 자, 여기 지분법 이익에 반영을 합니다. 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 대형은 소형의 주식을 10억 원에 취득을 해요. 그럼 처음에 취득원가대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 10억 원, 대변의 현금 10억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이 회사가요. 자, 당기순이익으로 자, 이렇게 2억 원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2억 원에 30%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이 되죠. 자, 6천만 원만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늘려줍니다. 그러면서 대변의 지분법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자, 배당금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처음에 10억 원이었죠. 그 다음에 2번에서 6천만 원 증가하고요. 3번에서 1천만 원 감소하죠. 그럼 10억 5천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0-2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취득 시점에는 취득 원가고 배당금을 받아요. 이거 배당금을 수취하면 투자 주식 계정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2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2번 올바르지 않은 거 취득 시점에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중 지분에 해당하는 거 지분법 이익, 배당금 지급. 자, 이거 배당금을 차감하고, 그 다음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변동액은 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이거 관계기업 투자 주식 증가시켰죠. 내가 배당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금을 수령하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투자 주식 계정에 반영하잖아요.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주 400만 원을 400만 원에 취득했고요. 자, 문제는 자, 여기에서 0억 원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는데 공정가치가 1천만 원이에요. 40% 취득하면 400만 원이죠.
자, 이거 공정가치의 지분율 400만 원인데 이거 400만 원에 취득했다. 차액 없죠. 자, 영업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30.3 장부 금액의 계산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